그래서 일부에서는 완전 MBTI에 편향된 얘기만 했어. 그치. 약간 유튜브 알고리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타겟층도 생각해야지. MBTI 얘기했다면 2부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조금 뭐 너무 어려운 얘기 하기 전에 아까 MBTI에서는 MBTI적으로 어떤 것을 잘 맞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이번에 그냥 성격으로 나랑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이런 얘기 좀 해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나는 성격 막 우리 흔하게 막 성격 좋은 사람이 좋아 이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치. 외모에도 이상형이 있듯이. 그치. 조금 어렵네. 나는 글쎄 그때 나는 아까 T라고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였지만 난 좀 시크한 사람 좋아하는 거 같고. 시크한 사람? 그러니까 친구로서든 뭐 애인으로서든? 그 되게 약간 쿨하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사람?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과 자라왔어.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이 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 그래서 좀 독특한 케이스지. 나는 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자라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좀 더 불편한 느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좋고, 그리고 좀 너무 감정의 편차가 크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 감정의 편차가? 감정 기복. 막 불 같지 않은 사람?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기보다는 약간 쭉 하루 종일 불 같으면 시발! 자꾸 진짜 나와! 이렇게 화난 거야? 극단적이야? 근데 좋을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잘 챙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야 놀자! 그리고 다 죽었다! 야, 서텐데? 어쨌든 이 기복이 크면 좀 내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못 따라간다.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그치. 그 어려운 느낌. 성격이 이게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게 행동도 있지만은 대화하면서 엄청 많이 드러나잖아. 대화하면서 그치. 그래서 성격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거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보통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성격이 잘 맞는다고 그치. 보는 거니까. 그치.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아까 뭐 무슨 얘기했듯이 그치. 자기가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아니면 듣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영진은 약간 잘 들어주는 이미지가 있잖아. 이미지가 그래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그 대화에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성격이랑도 되게 관련 있는 것 같아. 대화에 있는 태도가 나는 그래서 약간 나는 말하는 걸 살짝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갖고 오히려 상대방이 말을 해주는 걸 근데 너무 투머치 토커는 말고 약간 적당히 이끌어내는 사람 그런 성격이 더 좋은 것 같아. 얘가 종건인가? 종건이? 이종건이 나랑 생각이 비슷할걸? 약간 그래? 상대방 쪽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해주고 약간 너 같은 타입 아닌가? 어느 정도 그치, 과하지 약간, 않은데 맞아. 말을 스타일. 계속 해주는 스타일. 맞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격이지.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 MBTI 벗어나서. 철저히 얘기 들으니까 좀 드는 생각은 근데 말을 평소에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나랑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편한 사람이랑. 그러니까 철제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을 잘 못하는데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이 있을 때만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들이잖아. 그런 갭 차이를 볼 때도 좀 재밌는 것 같아.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 첫인상이 딱 친구로서 좋았을 때는 딱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좀 꽤 있는 사람, 약간 잔머리 굴리고 게으른 꾀가 사람. 있는 사람. 딱 봤을 때 뭔가 뺀질뺀질 된다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좋아해 내가. 이 사람은 개 뺀질뺀질 된다는 거는 사실 뺀질뺀질 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는 도태돼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뺀질뺀질 되는데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냥 머리가 좋은 거거든. 얘가 뭔가 게으르지만 뭔가 이제 효율적으로 산다 이런 모습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친구로서 뭔가 좀 뺀질뺀질 되는데 그냥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뺀질뺀질 되는 사람은 약간 기가 안 빨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런 여유 약간 영향이 있어. 기를 안 빨아. 안 빨아. 안 빨고 그리고 뭔가 그냥 머리 좋고 말 잘 통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약간 반대로 말하면 너는 약간 그러면 막 열정 과다한 사람 이런 거 절대 못 살려. 열정 과다한 사람은 좀 힘들어. 그리고
항상 밝은 사람, 그러니까 뺀질뺀질이 또 밝진 않잖아. 맞지. 밝은 사람 내가 또 싫어해. 왜? 밝은, 그냥 막 계속 해맑은 사람 있잖아. 내가 좀 꼬여서 그런 건지 너무 해맑으면은 이게 뒤틀렸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곱게 자랐지?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이게 이 새끼 왜 이렇게 곱게 자랐지? 물론 나도 곱게 자랐음. 그게 진짜 선입견이다. 그러니까 뭔가 뭐 얘는 왜 이렇게 뭐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싫어하진 않고 사람을 싫어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기가 빨린다. 밝으면 나도 밝아져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냥 밝은 사람은 그런 아니거든. 그런 부담감이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지 알까? 나도 좀 너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건데 너무 긍정적인 사람들과 또 안 맞고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도 안 맞아. 부정적인 사람도 힘들어. 힘들지. 근데 너가 말하는 그 뺀질된다는 느낌이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그 약간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치. 이 중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내가 갔다. 원할 때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할 줄 아는 사람들. 텐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편할 수밖에 없지 사실. 근데 그거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눈치 있는 사람. 아, 그치. 아 맞아. 눈치 있는 사람, 내가 눈치 있는 사람 진짜 좋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를 막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약간 일할 때 어떤 집단에 속해갖고 내가 맡은 그런 걸 할 때 약간 눈치 있게 하는 사람이 약간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맞지. 맞아. 아 그런 사람 좋아해. 약간 꾸준하게 약간 막 시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그치, 눈치 있게 그치. 좀 빠릿빠릿하게 맞아. 하는 사람. 그리고 눈치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 능률이 좋아. 그치. 일머리 있다고 하나? 약간 물론 그런 스타일. 눈치 없이 꾸준하게 우직한 사람들도 그 사람은 맛있어. 100% 그치. 채우고 넘잖아. 맞아. 눈치 있는 사람은 80%를 빨리 채운다 생각하면은 약간 우직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그런 장점이 맛이 있지만 있지. 그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치. 오히려 컴플렉스처럼 맞아. 그런 거지. 그럼 안 맞는 성격은 뭐 했어? 아 말했나? 여태까지 말한 거. 아니 이건 너만 말했고 나랑 첫째는 그게 딱히 안 말하긴 했는데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했네. 감정 기복이 좀 큰 사람이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랑 다른 데에서 매력을 느끼는 성격이 있고 나랑 같은 데에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 이거는 다른 데에서 너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스탠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피곤한 거지, 그럼. 아니, 나는 웬만하면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그치. 말이야. 이것도 난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약간 그런 조금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놔두면 되잖아, 사실. 그지. 근데 난 그걸 잘 못해. 약간 지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려오는 게 힘들다. 그래서 여기도 맞춰야 될 거 같고 맞춰야 될 거 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오니까 너도 감정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나도 힘들어지고 그럼 끝의 결말은 대부분 보통 그냥 놔버리게 돼. 좋은 결말을 내기가 힘들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가 알고 미리 놔버리는 거랑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놔버리는 지쳐가지고. 거랑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좀 더러워. 후자는 좀 기분이 더러워. 전자는 좀 약간 그래도 그나마 만족감이 약간 어느 정도 있는데. 그치.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또 엄청 상처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렇긴 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 고려하는 거 자체가 너 감정이 좀 풍부한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이게 좋은 거야. 있는데 사실 나버리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까지 생각 못 하거든. 그치. 내가 힘들어서 나버린 건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상대방은 모른다. 왜냐면 표현을 안 하거든. 그치. 나버린다는 건 표현 안 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철제는 살짝 안 맞는 성격이다. 나는 약간 완벽주의자를 나 너무 싫어해. 싫어해. 완벽주의자나 아니면 융통성 없는 사람. 융통성. 약간 고지식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근데 내가 고집이 엄청 세거든. 고지식한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그치, 내가 고집이 엄청 센데 고집 센 사람을 또 내가 싫어해. 그냥 같이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나무 막대기 약간 그렇네, 그런 그렇네. 거지. 그리고 약간 완벽주의자들이 보통 그 같이 하면은 자기 그 기준을 잣대를 이렇게 들이미는 경우가 많아. 자기 혼자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남들도 완벽해. 내가 속해 있는 집단도 완벽해야 되고. 맞아. 내가 만난 사람도 완벽해야 되고. 그게 좀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긴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되게 깎게 만든. 그치. 넌 불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뉘앙스. 최악의 그 상상인 게 완벽주의자가 좀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좀 내향적이고 자존감이 살짝 조금 낮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랑 만났다. 와. 최악인 거지. 최악이지.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 아니 나는 일단 둘 중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그러니까.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 성향이 있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내가 느꼈을 때 완벽주의자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않는 걸 경계해야 돼. 않는 게 진짜 최악이야. 내가 왜냐하면 내가 완벽주의자인데 내 의견 표현이 안 하잖아? 그러면 그게 나중에 다 나와 딴 데서 막 이러고 있어. 다 같이 잘 끝냈다 이러는데 그게 100이 안 돼도 90, 80이 돼도 어쨌든 끝나는 건 끝난 거잖아. 그치, 끝난 거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잖아. 그럼 그 전에 뭔가를 표현해서 더 낫게 만들던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던가 둘 다 쓸데없게 없는 거야. 근데 다 끝났는데도 세어나 아닌데 이러면서 상대방 최악이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 다. 최악이다. 뭐 성능도 좋아진 것도 없고. 그니까 그 자기의 의견을 차라리 표출하는 완벽주의자들이 그래. 더 나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적어도 능률이 올라갈 테니까 욕을 처먹더라도. 그치. 그냥 손절할 거면 그냥 손절하고. 근데 그게 진짜 최악이야. 내가 느끼기엔 좀 그래서 나도 좀 나의 이런 성향의 단점을 어쨌든 누가 알려주기도 했고 혼자 느낀 것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타협을 만약에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끌고 가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완전 반대. 나는 완전 불완벽주의자거든. 비완벽주의자. 비완벽주의자여서 뭐 팀플 할 때도 그냥 뭐 하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거 뭐 잘 되든 말든 뭐 삶에 큰 영향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완벽주의자가 편해. 팀에 완벽주의자가 있으면 일할 때 나의 불완벽성을 채워줘.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충 빨리 끝내. 그러니까 80%까지 한 10시간 안에 할 거 2시간 만에 끝내. 그럼 이 사람이 피드백을 주겠지. 그럼 나머지 20%를 빠르게 채우는 거야. 그 사람 피드백을 보고. 그럼 완벽해지는 게 엄청 빠르잖아. 그것도 20%에 80%만 하는 거야? 20% 아니야. 이렇게 등비국수처럼 그럴 수도 있지. 무한히 다가가는데 이 20%에 80%도 굉장히 빨리 끝내는 거지. 완벽에 수렴은 하는데 오늘 10시간에 100% 할 거를 2시간에 80% 그다음에 뭐 20분에 나머지 80% 이렇게 탁탁탁 채우면은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런 방법이 좀 좋다는 거지. 좋네 그거. 약간 관점을 다르게 본다. 자기 스타일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그 성격적으로 맞는 게 다르네. 그러니까 여기는 싫고 여기는 좋아하고. 오히려 이게 완전 다르네. 나도 친구로서 완벽주의자는 좀 힘들 것 같아. 친구로서? 아니, 보통 완벽주의자들이 친구한테도 그런 그러지 거를 않지. 들이밀진 않지. 일할 때 그렇지 보통 일할 때. 보통 일할 때 많이. 일할 때는 내가 좋아서. 우리가 많이 겪는 건 팀플 상황에서 보통. 팀플 상황에서 그런 좀 좋았던 것 같아. 약간 계획 짜주고 이런 사람들. 내 부족한 점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던 것 같고. 근데 아까 승진이가 말한 대로 그 감정의 편차가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격의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거냐면은 나도 군대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화를 낼 땐 불같이 내. 근데 잘해주긴 걔 잘해줘.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선을 항상 넘는 거야. 친절도 선을 넘게 친절해주고 안 좋은 것도 선 넘게 안 좋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근데 그 사람도 좋긴 좋아. 왜냐면 이게 결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거든. 그리고 물론 이 화가 더 많았으면 안 좋았겠지만 이게 더 많은 거니까 이 편차가 되게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장점도 되게 큰 반면에 단점도 되게 큰 거지. 이런 사람이 있고. 맞아. 나 같은 경우 같은 나의 예시를 들면 나는 좀 장점을 드러내지 않되 장점을 드러내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단점을 최대한 드러내지 말자. 이 편차를 줄이는 게 약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거든.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일단 보면 그 후자가 좀 좋은 건가? 일단 내가 후자고. 그런 것 같아. 내가 후자고. 근데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그걸 한다기보다는 좀 태생적인 게 큰 것 같아. 너가 막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감정을 느껴? 잘 못 느끼잖아. 나는 너무 좋고 너무 싫고의 그걸 애초에 못 느낀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뭐 간혹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바뀐 거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못 느끼는 감정을 공감을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볼게. 약간 너 처음에 군대를 갔어. 그래서 딱 이제 신병으로 딱 들어왔어. 딱 맞선님 있을 거야. 맞선님 있는데 얘를 한번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그 편차가 큰 케이스야. 오늘 신병이야 막 개 챙겨줘. 막 와 또 데리고 다니고 신병 왔어요 막 챙겨주고 막 뭐 담배 피냐고 물어보고 아니면 뭐 사줄까? 사줘. 그래놓고 지랄 때 개 지랄해. 장난도 심하게 치고 야 승준 이런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개 시크해. 무관심해. 야 왔어? 이러고 그냥 가. 이러고 화내지도 잘 않아. 둘 중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난 당연히 후자지. 무조건 후자? 후자? 너 후자가 편하다? 훨씬 편하지 후자. 후자는 약간 편한데 이거를
아예 신경을 안 써. 안 좋게 말하면은 후자를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전자는 어떻게 말하면 솔직한 거잖아. 그치. 엄청나게 솔직한 거고 그 사람이 약간 투명하잖아. 맞아. 투명해.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투명해 보이잖아. 그런 거는 되게 좋지. 맞아. 파악하기 쉬운 거야. 그 사람이랑 이제 관계를 맺으면은 뭐 친구가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되게 솔직하고 투명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하면은 그 사람이랑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뭐 반대의 경우도 똑같고. 근데 후자는 좀 어렵지. 맞아. 다가가기도 어렵고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어렵고. 근데 나도 후자 같은 사람이라서 좀 어렵긴 해. 근데 그런 게. 근데 약간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원래 그 어려운 퀘스트, 잡기 힘든 보스 뭐 그런 게 더 쾌감이 있지 않아? 그 사람의 마음 없는 게. 거기서 오는 쾌감이 진짜 난. 그리고 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들과 친해질.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전자, 그러니까 막 장난칠 때 치고 혼낼 때 혼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몸 터치하는 게 싫어. 그냥 싫네요. 그냥 안 맞아. 막 팔짱 끼고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처음 한 일주일 만났는데 이 수준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러는 거지. 근데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느끼는 감정선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나는 뭔가 내 엄청난 편견이지만 이런 사람과 과연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게 힘든 것 같아. 나도 확실히 나도 완전 후자 쪽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선을 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낯가림이 심한 거거든. 그냥 머릿속에서 이게 처음에 친할 때는 괜찮지만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이게 장난쳐도 될까? 얘기를 해도 될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꿈이 뭐야 묻는 것 자체도 신뢰가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뭔가 조심하는 거지. 그래, 근데 그 후자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 너는 그런 식이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식 생각 안 하거든. 그냥 관심이 없는 거거든. 그냥. 그래서 나 또 안 가려. 그게 상관없으니까. 뭐 내가 선 넘든 말든 어차피 뭐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말든. 그래서 어쩔이지.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편차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주제를 잡아보자면은. 과연 그러면은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건가라 먼저 근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왜냐면은 사람이 다 똑같이 대하진 않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단 말이지.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에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 뭔가.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한테는 되게 예의 바를 수 있지만 친구한테는 되게 싸가지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인가 예의 바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뭔가 이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건가.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을 들어왔을 때 성격 좋은 사람이란 말의 표현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해. 너 이 사람 성격 좋아. 이 표현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렵네. 근데 내가 약간 공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소개받았어. 소개팅 나가. 근데 외모가 내 이상형이야. 외모는 쉽게 변하지 않잖아. 그치. 뭐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 난 이렇게 눈 큰 사람이 좋더라. 잘 변하지 않아.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성격이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말한 것처럼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 나는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좋아했는데 오래 만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게 소원해지고 그래서 나 이제 잘 안 챙겨준다는 게 내가 느껴져. 그러면 더 이상 그 성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봤을 때 그러면 성격 좋다는 말은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오히려 외모가 내 스타일이라가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그래서 나도 약간 과연 좋은 이성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상대방이라는 게 그렇게 성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외모가 더 가변적이고 성격이 더 불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격이 더 가변적인 거. 나도 좀 공감을 해 그거에. 성격은 원래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그렇게 따지면 난 성격이 한 15가지는 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표현하는 성격이 있을 거고 학교에서 표현하는 성격이 있을 거고 어르신들을 만날 때 표현하는 성격이 있을 거고 페르소나가 있는 거니까. 그치.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니까. 생각했을 때 과연 성격이 좋다, 뭐 인성이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아. 그걸로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얘는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황, 이 현재의 위치, 지금의 관계에 국한됐다는 거를
받아들여야만 얘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가 불친절한 모습을 언젠가 보였을 때 변했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그래야 이제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고 뭔가 그런 단계적인 게 없고 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치우치게 되는. 약간 좀 승준이 말을 좀 하면 그거네. 빌려서 하면은 성격이 좋아. 이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괄호로 지금 적어도 나에겐 그치. 적어도 지금 나에겐 성격이 좋다는 게 약간 생략되어 있을 수 있겠네. 성격이 좋다는 게 사실 그거지. 사회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걸 훨씬 더 상황에 따라 잘 맞춘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방금까지 말한 건 결국 성격은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없다. 페르소나마다 다르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건데 그러면 그냥 본질적인 성격은 없나?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가변적인 거 말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온순한 사람이야. 화가 많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화가 많지 않아도 엄마를 대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다르겠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좀 불같은 사람이야.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쉽게 그냥 세상에 성격이라는 건 없어. 할 수 없다. 그치. 왜냐면은 예시를 들자면은 기본적인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쳐. 근데 그 사람이 화날 때랑 기본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화날 때랑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은 언제 상태의 성향을 기본적인 거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 그것도 맞아. 그러면 내가 좀 정의를 내리자면은 성격이라는 거는 정의를 하자면 결국에는 언젠가 화를 내고 언젠가 화 안 내니까 이 사람 화내는 성격인지 화 안 내는 성격인지 모르겠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성격이 이 사람 화 안 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정규 분포상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정규 분포상으로 화 안 낼 확률이 더 높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전체 나의 페르소나에서 공통 분모들이 많이 겹치는 게 나다라고. 그나마 100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80 정도는 화를 안 낸다. 하긴 성격이 아무리 뭐 상황마다 달라도 지키려는 애들은 아니니까. 그래. 이 정도 정규 분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약간 통계적으로. 근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속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참고 있는. 그치.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성격이야. 근데 실제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 안에서의 나는 성실한 성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게 이런 거잖아. 근데 속마음은 아닌 거잖아. 잣 같다 이러면서 그치.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맞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속마음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안 달라지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 나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물론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협동해야 된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으로 안 행동하는 거는 또 아니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기본적인 그 베이스 성격이 이만큼은 있다. 나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기의 베이스 성격을 안다는 거. 왜냐면 나 한동안 좀 내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막 슬럼프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고 느꼈을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 근데 뭐냐면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채로 뭔가 바뀌면 좀 나의 베이스를 알겠는데 나는 여기 있을 때 나와 저기 있을 때 나가 너무 다르고 어떤 공통 분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난 뭐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막 오래된 친구들 만났을 때가 더 나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얘네를 만났을 때가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그 과거의 내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만나는 사람 만났을 때 또 다르고 여자친구 만났을 때는 또 다르고 막 다 다르니까 뭐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의 그 뭔가를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알지만 또 규정하지 않는 그 선택이네. 그치. 그러면은 약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자기의 약간 성격의 장단점은 뭐라 생각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본인의? 본인의. 어렵다. 그거 너무 어려운데? 나 같은 경우를 좀 얘기를 들면은 한 가지 짚어보면은 조금 그런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내 탓을 좀 많이 하거든. 자책? 자책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인 것 같아. 약간 이게 장점이지 단점인데 왜냐면은 이제 남 탓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발전이 되는 성격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 탓을 하니까.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그만큼 자존감을 이제 팔고 하는 거거든. 약간 왜 내가 뭔가 욕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지 왜 욕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아 내 욕먹을만 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꼭 맞다고 이 사람이 욕하는 게 꼭 맞다고 맞진 않거든. 이게 모든 걸 다 내 탓을 하니까 조금 그런 성격적 결함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약간 듣고 생각난 건데 난 좀 내성이 높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내성이라던가 내성 아니면 뭐 실제 고통에 대한 내성이라던가 그래가지고 이게 장단점인데 이것도 그 예를 들어 맷집이 강하다고 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거든. 실제로 아픈데 참는 사람과 별로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전자야. 실제로 아픈데 참아. 그래서 안 아프다고 결과적으로 생각하게 돼. 메이징하는 거. 가스라이팅이야?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잘 안 돼 뭐가 계속 실수하고 해서 왔던 길 되돌아오고 해. 그럼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해.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한번 해봐. 이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니까 나 힘들어 사실. 근데 이 악물고 안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해.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안 힘들게 돼. 그래서 나만의 약간 슬럼프 극복은 나는 무조건 쉬지 않는 게 내 슬럼프 극복. 오히려 악강부한다. 채찍질한다. 효율이 거의 막 10%대까지 떨어져도 이 악물고 해. 진짜? 그러면 어쨌든 한 거잖아 하긴. 그치. 0.1이라도 그게 약간 나는 내 슬럼프. 왜냐면 난 쉬고 있으면 더 힘들어. 자괴감이 막 밀려오니까. 그게 있어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 그런 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갖고 끝나야 해소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게 뭐 대외적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면 됐다? 끝나는 것 같아. 진짜? 와, 근데 오히려 그러면 되게 빨리 끝나. 이 거대한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막 힘들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뭐 집에서 좀 쉬고 해 이라는 게 잘 나한테는 안. 약간 완전 나랑 다르다. 난 힘들면 저 쉬거든 무조건. 쉬고 내일 2배로 하면 된다. 나도. 어쨌든 난 좀 그런 성향이 있어. 철제는? 나는 약간 난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자존감도 좀 높은 편이고 그런 것 같아. 신뢰가 엄청 자기 자신에 대한? 높거든. 그래갖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고집을 엄청 부려. 어떻게 보면 단점이 그치. 장점이자 단점이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있으면은 그걸 그냥 끝까지 만약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분야에 막 권위 있는 막 전문가분이 오셔. 난 그래도 고집을 안 꺾어. 그래? 얘랑 비슷한데 그건? 그치. 그런데 그게 물론 잘 되면 정말 좋지만은 잘 되면 되게 성취감도 좋고 그치. 그게 선순환인 게 자존감이 또 올라가. 미친듯이 올라가. 그치. 내 고집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주위에서의 신뢰감도 엄청 올라갈 것 같아. 그치. 주변에서도 인정을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성취감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고집이면은 후폭풍이 좀 세지. 그치. 그 꺾이는 순간. 그치.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아니었어. 그러면 약간 반응을 약간 거봐라 아니면은 그치. 내 이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뭐 아니면 도인 그런 느낌이지. 도박술 어떻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 너무 안 좋다. 그러게 좀 그런 게 있네. 이게 또 완전 나랑 반대되는 포인트. 나는 고집이 진짜 1도 없거든. 그런 거 1도 없어. 니어 하면 오케이 좋자. 그래서 이게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왠지 유연하다는 거지. 이제 뭐 꺾일 일이 없다. 그럴까? 이거 그럴까? 해보자. 뭐 안 되면 말고. 근데 이런 건데 단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남들 의견을 주로 따르니까 뭔가 내가 없어지는 느낌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어디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안 바뀌는 그런 찐 성격, 베이스 성격 베이스 성격. 이런 느낌이 있긴 하다. 맞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방금 든 생각인데 아까 막 나뭇가지끼리 만나면 꺾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철제처럼 아예 더 강하게 가면 그 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나뭇가지에서 쇠로 아예 쇠가 되는 거잖아. 쇠파이프. 근데 쇠는 안 꺾이고 구부러지잖아. 오히려 밀도가 높으니까. 그치. 약간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진화.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서 어떤 일종의 그 예를 들어 너라고 하면은 그 뭐 좀 유연한 게 뭐가 있지? 고무 같은 거야. 그럼 당기면 뜯어지잖아. 근데 그냥 아예 물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진짜 물까지 진화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아예 흐느적 자기의 장점을 잘 애매한 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나뭇가지가 독이 될 수도 있지. 쇠로 가거나 물로 가거나. 그 자기의 근본에서는 그 외적인 거에서는 막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좋겠지만 좀 그런 건조함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여기 또 질문하자면은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 완전? 나는 바뀐다고 완전? 잘 바뀐다? 바뀐다고?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지? 그러니까 뭐 나의 성격이든 남의 성격이든 뭔가 한 사람의 뭔가 모르겠다. 약간 단점이나 이 사람의 기질? 기질 같은 게 좀 바뀌는 것 같아. 난 애초에 이 근본 자체도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게 더 강하지 않나라고 요인이. 그 나는 정의를 내리면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건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 바뀌지만 바꿀 순 없다가 내 정의거든. 약간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건가? 약간 자기가 생각해서 바뀌지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바뀌어. 약간 이런 것 같아. 난 오히려 그 뭐라 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근데 그게 너 A가 돼 한다고 A가 되는 게 아니라 그치. A가 돼라는 그 단어들이 모여서 새로 뭐 A 다시나 아니면 B나 C나 어떤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 뭐 가정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그런 걸 받은 사람이라면 또 그게 당연히 성격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강요한 그 성격처럼 되려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완전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런 개념 약간 극단적이지만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 나는 이게 반반인 게 바뀌거든? 분명히 바뀌긴 해. 근데 그게 바뀌려면은 되게 큰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나 변곡점이 엄청 큰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나 그 사회문화적인 그런 거에 영향력이 나이가 어릴수록 보통 더 크잖아. 효과가. 어릴 때 약간 이런 경험을 한 거랑 나이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한 게 많이 바뀌잖아. 많이 다르잖아, 차이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의 그대로 가는데 그런 충격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게 크다. 어릴수록 맞아. 내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거지. 나쁘게가 아니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세뇌시킨다 뭐 그런 게 있잖아.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린 애기가 뭐 막 야생에 버려졌는데 뭐 늑대랑 같이 살면서 막 그렇게 됐다. 약간 그런 것만 봐도 후천적인 거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요즘 저 때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변하기 힘든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예를 70살이 됐어. 그럼 70년 동안 내 성격을 잘 살아온 거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꺾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70년 동안 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꺾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10살짜리면 이제 아직 사는 게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심지어 생각한 나이는 7살밖에 7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꺾기 쉽다는 거지. 아니 난 약간 인간 특인 것 같긴 해. 인간 특? 인간 특이야. 왜냐면 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람들한테 컵이랑 물을 줘. 그리고 최대한 많이 따라보세요 하면은 붓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따르려고 하면 그 표면장력이 생길 때까지 따르지 넘칠 때까지 따르진 않는단 말이야. 사실 생각해보면 넘칠 때까지 따르면 그만이야.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게 제일 많이 남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어떤 자기의 정해진 파이 안에서 그걸 넘지 않으려고 하는 선이 있는 그게 인간 특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70살까지 가면은 거의 뭐 가득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찼으니까 뭘 더 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 까뜩 있으니까. 사실 담는다고 뭐 커다란 일이 물론 질 수도 있겠지만 지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도.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인간 특인 것 같아. 그래서 더 변하기 힘들고. 비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맞아.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자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잘 살고 있다라고 판단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반증이야. 반증이지. 맞아. 나 잘못된 거 없다. 내 성격 나쁘지 않다. 결론적으로 고칠 필요 없다. 그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나 지금 좋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바뀐다는 거지. 그치. 그럴 수 있지. 그게 아까 말한 임팩트지. 난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사건보다는 그 짧고 긴 시간들이 주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매일 반복되잖아. 예를 들어서 집에 왔는데 물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집에 돌아왔는데 한마디도 없고 그냥 난 내 방으로 들어가. 이런 집과 왔는데 막 왔어 뭐 고생 많았어 막 그런 짧고 어떤 작지만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되게 성격 큰 것 같아. 그런 사랑받은 사랑받은 티가 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게 완전 느껴져. 자기가 받은 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려는 그런 모방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막 내가 느꼈을 때는 어렸을 때 막 경복궁 가고 막 좋은 거 많이 보고 해외여행 가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좀 꾸준히 뭔가
좀 뭔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게 더 힘들어 진짜. 어렵지. 제일 훨씬 힘들지.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기 개쉬워. 그냥 군대나 가면 돼. 그치, 돈만 있으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막 사람들이 어렸을 때 환경이 중요하대 이러면은 외부적인 것만 생각하잖아. 이제 거기에 너무 극한되면 한마디 한마디 오해도 사소한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너가 봤을 때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런 환경? 야, 성격이 형성되는 요인. 주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주변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만큼 큰 건 없는 거 같아. 나도 비슷한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 막 1년 있다가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이러면 그 상황에 적응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이미 친해져 있는 무리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 그게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성격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어렸을 때 나 완전 E였거든. 완전 막 MBTI가 E였다고? 그랬을 거야. 그때 MBTI 해보진 않았지만 막 몰래 다니고 막 맨날 반장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커가면서 약간 거기 환멸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 또 첫째는 약간 너의 성격이 있으면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 이게 나는 그 계속 어릴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가정교육이라는 말로 압축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다른 집 어떤지 몰라. 근데 난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되게 그거 있다. 부모님이 되게 화를 안 내시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혼난 적이 많이 없어. 그게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도 화 내는 게 좀 어렵고 모방하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뭐라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약간 모르겠는 거야. 공백인 거야, 공백. 맞아. 군대에 있을 때도 후임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 좀 힘들었고 내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나 그럴 때도 화날 때 뭐라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영향이지. 맞는 것 같아. 난 추가적으로 좀 하면 내 성격에 있어서 좀 영향 미친 거는 진짜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진짜 음악적으로 힙합 음악을 계속 들었거든. 계속 베이징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남들 상관없다. I don't fuck you. 그렇게까지 된다고? 나 이걸 계속 들으니까 근데 언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었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걸 계속 들으니까 이 뇌이징이 되는 거야 진짜로. 뇌이징이 돼가지고 심지어 최근에 느낀 거는 나는 남들을 존나 상관 쓰는 사람인데 근데 뇌이징이 돼가지고 남들 족도 신경 안 쓰는 게 자꾸 충돌하는 거야. 이게 음악적인 영향도 내가 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음악에서도 좀 더 가사에 집중했나 보다. 어렸을 때는 좀 그 태도 전체적인 그 태도 가사 자체보다 약간 좀 태도 힙합 정신이야? 힙합 정신인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땐 더 심했지. 남들이랑 나 신경 안 쓴다. 곤조 특히 중학교 때 그게 심하게 였던 것 같아. 약간 뭐 좆가 fuck you 개웃기네. fuck you.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본성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치. 이게 내가 충돌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게 유화가 돼가지고 이 온오프를 좀 잘 키는 것 같아. 스위치를 딱 됐다. 딱 귀찮으면 그냥 꺼버리고 the fuck you 이러고 평소에는 계속 눈치 봐. 그게 좀 되게 상반되네. 미어캣처럼 계속 보다가 모르겠다 꺼. 재밌네. 신기하다. 어떤 음악이나 문화적인 게 요소가 문화적인 게 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지 않나? 꾸준히 들으니까 웨이징 진짜.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있던 것 같아. 생각해보게 되네. 어떤 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을까. 가정뿐만 아니라 영향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특히 TV를 많이 봤잖아. 그치. 우리 나이 때 젊었을 애기 때는 거의 개콘 무조건 봐야 되고 무한도전 무조건 봐야 되고. 그치. 그러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향유했던 뭔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인의 정신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미디어가 엄청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미디어가 크지 생각해보면. 나이대별로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20대 초반이면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아는 거. 그런 밈이라던가 그런 거 무조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약간 나 방금 생각나는 게 우리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레슬링을 엄청 많이 봤거든? 레슬링을? 나도 안 봤는데? 근데 약간 내 친구들이랑 그럴 때 약간 그런 레슬링 보는 게 그 어린 마음에 약간 막 싸우고 하는 게 막 멋있잖아. 그치. 막 존시나 나오고 약간. 이거? 이거 몰라?
우리 중학생 때 이거 유행했었어. 약간 그런 것들도 되게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게 있지. 막 그래서 막 학교 복도에서 쉬는 시간마다 레슬링 기술 따라 다치고 그런 것도 있었지. 때랑 모방이니까 다. 어렸을 땐 특히 또 모방이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뭔가 가정 환경, 주변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후천적인 요소. 되게 어렵다 이렇게만 말하면 또 처음에는 0이었냐? 그건 아니잖아. 그치. 뭔가 이 되게 복잡한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면 인간이 다를 수가 없어. 맞아. 여러 가지. 그 정도는 돼야지. 좀 여러 55 인구가 다르지. 그렇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여튼 오늘은 MBTI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후기를 먼저 해볼까요? 저부터. 사실 근데 MBTI 너무 유행하잖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 오늘 할 때 좀 걱정했거든. 왜?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똑같진 않았던 것 같아. 변주. 그래 우리가 좀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 나랑 뭐 잘 맞다. 맞아. 이게 다시 듣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좀 듣기 싫을 것 같은데 내 말을. 근데 그래도 소개하는 얘기를 한 게 되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치. 어떻게 박제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제야. 그럼 막 누가 만약에 이거 보고 와서 나는 감정 편차 있는데 넌 나 싫어하겠네 이러면 할 말 없어지는 거야. 가불기네. 싫어해? 따페제이. 조크 제2의 조크. 저는 좀 하자면 성격 얘기는 약간 옛날에 여러 가지 우리 찍었던 거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 옛날에 승진 하나 찍었을 때 인간관계부터 해서 현상을 찍었을 때 MBTI 쭉쭉 이어와가지고 조금 성격이라는 거 한번 다룰 만한 주제였던 것 같아서 좀 재밌던 거. 오히려 근데 철저히 심리학과니까 더 약간 이렇게 본질적으로 짚어주는 게. 맞아. 겉돌지 않고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수박 조금. 내 해까지 껍질까지는 안 가고 멘틀 정도. 오케이. 파란 부분. 멘틀까지가 하얀 부분. 초록 부분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아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후기에 있을까요? 사실 MBTI가 주제라고 하길래 MBTI를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와갖고 뭔 얘기하지? 이러고 왔는데 MBTI 얘기 자체 말고도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뭐 수박 겉핥기 얘기했는데 솔직히 전공 수업에 나올 만한 것까지는 아니고 전공 수업에서 토론하는 거 정도? 토론하는 거 학생들끼리? 되게 교양 쌓이는 그런 느낌의 그 정도였다고? 근데 진짜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되게 재밌었다. 오늘 계획대로 잘 됐나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바.